자, 그러면은 먼저 일단 규병님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냥 깃허브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살아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맨 처음에 대학 시절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대학 그 국어 국문학과를 갔어요.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자면 제가 원래 97년도에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네, 고려대학에서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닐 것 같아가지고 자퇴를 하고 다음 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영학과보다는 훨씬 적성에 맞았지만 그래도 4년 반 동안 나름 좀 헤맸어요. 왜냐하면 아, 그렇게 내가 이 학문에 뜻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적당히 학점 받는 데 치중을 하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실 20대를 보냈어요. 어, 그러다가 졸업을 했고 아, 사실 여러 군데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언론고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국문과생들이 많이 그러는데 근데 와장창창 다 떨어졌고요.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능률교육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책을 쓰는 일을 능률교육 내에서 책을 쓰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뭐 전혀 뭐 코딩이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음, 그, 네, 사실은 컴맹에 가까웠다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교 다닐 때 좀 많이 했던 짓이 그 영화 자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말뭉치를 가지고 이리저리 만져보는 걸 좀 좋아했었어요. 코딩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약간의 노가다와 약간의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자막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좀 의미 있는 정보를 마이닝한다든가 이렇게 갖고 노는 거는 좋아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하고 있던 짓이 전산 언어학이나 아니면 말뭉치 언어학이나 뭐 더 넓게 보자면 자연어 처리의 한 활동이라는 것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이름을.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은 뭐 능력교육사 근데 거기 너무 뭔가 처음부터 방향이 좀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뺑 둘러오셨는지 그 능률교육 들어가신 게 그럼 한 나이가 한 스물 몇 살이라고 하셨죠? 29살 때 들어갔어요. 29살 때요. 그럼 네. 지금 29살에 지금 능률 출판사에 다니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네요. 그럼 그럼요. 네, 어떻게 해서 쭉 돌아오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책을 쓰는 일을 하다가 그 능률 교육에서 그 영어 검색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일을 개발을 하신 분들이 다 회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거의 황폐화되었고 조금 갱생을 해보자고 해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했던 분들이 다 회사를 나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그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검색 일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조금 IT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커리어를 좀 변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 계속 있기보다는 좀 IT 기업에 가고 싶었고, 그러다가 운이 좋게 이제 다음 검색 기획팀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 오래 있지는 않고 좀 작은 기업에 가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조금 작은 중견 IT 기업에 들어가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익히면서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흘러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뭐 29살 때 이제 큰 백그라운드가 없고 그냥 막연히 IT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막 고수들이 많은 곳에 가서 동료들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규병님처럼 조금 더 작은 곳에 가서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서 고민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음, 네, 처음에는 그 제가 능률했을 때는 태용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고민을 할 그런 식견조차 없었어요. 단지 IT 기업에 가서 뭔가를 배워봐야 되겠다. 이왕이면 뭐 좀 크고 널리 알려진 데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갔는데
다음에서 얻은 바도 적지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폭은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일을 계속할 수는 없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작은 회사로 좀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운이 좋게 또 옮긴 곳에서 또 그런 프로젝트가 주어졌고 저한테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모바일 사전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 사전 그 XML 데이터를 로 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주어졌는데, 제가 그때 XML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프로그래밍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처음부터 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완전 삽질을 했어요. OOV라는 개념도 없어 가지고 그냥 절차식으로 모두 한 함수가 한 2,000 줄 나오는 이런 함수 하나를 짰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기다려 줬어요, 제가 그렇게 삽질을 할 동안에. 어. 그래서 그때 많이 배우고 '그냥 계속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음. 계속했어요. 아, 운이 근데 좋았죠. 그때 주로 그럼 의지했던 것들을 인터넷으로 뭐 구글링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계속 검색하셨어요? 네. 검색도 많이 했고 당연히. 그리고 네. 제가 있던 팀이 어 이제 개발자도 있고 자연어 처리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옆에 개발자가 있으니까 음.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저도 혼자 삽질하고 이렇게 그 했었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계단식으로 발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답답한 시기가 있고 이제 뻥 뚫어지는 시기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본격적으로 본인의 프로젝트를 잡은 지 얼마 만에 좀 '아, 이제 좀 할 만하다.' 싶으셨던가요? 저는 아직도 뻥 뚫리지 않았어요. 아이, 왜 이러세요? 이거 뭐 아, 또 갑자기 또 가식과 겸손으로 또 덮어진 방송이. 아니 왜냐하면 제 프로그래밍 경력이 좀 짧아요. 짧아 가지고 그때도 그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다가 제가 학교에 갔는데, 2년 정도 했을 때 글쎄요. 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은 계속 가속도가 붙긴 했어요. 근데 텍스트 쪽은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계속해서 익숙한 일을 하다 보니까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걸 만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붙었어요.